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 사건은 부산 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참 인기 좋았던 아파트입니다. 뭐 지금도 인기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과거보다는 아파트 건물이 노후되어서 비교적 시장에서 인기는 조금 더 떨어졌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아파트 움직임을 봤을 때도 현대아파트의 움직임은 다른 인기 있는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반응은 그다지 그렇게 뜨겁지 않다. 현대아파트가 시민공원이 조성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른 입찰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44명이 입찰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인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래도 위치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 경매에 나왔길래 오랜만에 경매에 나왔길래 제가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2019 타경 9346호 현대아파트 107동이니까 1차겠네요. 1차 20층입니다. 전용 면적 34.48평이고 대지권은 13.4평입니다. 토지건물 일괄 매각. 자, 소유자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채무자는 어떤 금융권으로 보입니다. 입찰 23일 전입니다. 23일 전. 3억 8,500 감정가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유찰됐죠. 유찰됐다는 건 당시 10월 22일 부근에 그때쯤 이 가격으로 입찰해서 굳이 경매로 매수하는 것이 큰 이익이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이 물건을 보고 있는 수요자들이 전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한 사람도 입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원이 그다지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했었다. 지금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3일입니다. 오늘 3일 26일이니까 아직 한 23일 남았습니다. 오늘 11월 3일인데 며칠 안 지났는데 당시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만에 한 열흘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한 10일 만에 시장의 변화가 급격한 변동이 있어서 뭔가 전혀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금액이 낙찰가는 이 금액 이하일 것이다. 자, 그런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건 접수 내용. 그럼 이 경매 사건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느냐? 낙찰 받는다면 낙찰자 입장에서 주목해서 사전에 권리 분석해 봐야 될 이해관계자 또는 파악해봐야 될 어떤 그런 관계자들, 그 권리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문건 접수 내역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는 임차인의 흔적 외에는 그다지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습관적으로 저는 토지나 공장, 상가 이런 물건들을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이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서인데 사람들은 그다지 잘 보지 않길래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건 파악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왜 보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타 교부청구서 2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보면 권리관계는 단순하죠. 그리고 임차인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현황조사서에 보면 폐문부재로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연락이 없었다. 임대차 점유관계를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해보니까 현재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등기상의 권리를 보면 1998년에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이 아파트가 거의 건축되었을 시점에 그때 거의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입니다.
물론 분양받았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98년도에 준공 이렇게 사용 승인 받았다고 돼 있던데 그때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2010년 11월 2일 날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이때 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같은 금융권으로부터 추가적인 어떤 대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매에 이르렀다. 결국 이 사건은 은행 한 군데의 이자 때문에 경매에 나온 겁니다. IMF 그리고 금융위기 뭐 기타 중간에 소소한 어떤 위기들을 다 견뎌왔는데 지금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이기지 못한 어떤 그런 세대의 집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그 명도 시점에 접근해서 어떻게 어떤 얘기를 해서 잘 다독이고 잘 설득해서 평화롭게 점유 이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 등기 현황을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등기상의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이 현실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경험상 실제 당사자들을 만나보면 제가 예측했던 것에 확률적으로는 더 높은 확률로 일치했습니다.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등기상이 인수할 것 없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해 보셨다시피 아주 단순한 권리 관계고 금융권의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경매에 이르렀고 기타 다른 권리자는 없고 임차인도 없고 아주 단순한 권리 관계로 인수할 것이 없다. 자,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높죠. 네, 높습니다. 이 관리비라는 건 경제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지만 어떤 그 당사자 현재 점유자 소유자의 어떤 그 인성 어떤 성격 가치관 이런 것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 연체 그 과정과 금액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다행히 요즘에 관리소장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 관리비를 체크하고 미납된 것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1년, 2년치 연체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인을 꼭 해보시라. 자, 그리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 없습니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로 추정됩니다. 명도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인도명령 신청은 소유권자를 상대로 하게 될 겁니다. 예상기간, 자, 잔금 납부 후 약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은 한 1개월 정도면 됩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한 400에서 500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들 것이다. 자, 이 비용을 어떤 법적인 명도 과정에 지출하기보다는 차라리 얘기 잘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잘 합의해서 이사비로 주고 내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시면 이 물건은 20층이고 남서향입니다. 시장에 호가되고 있는 물건들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남서향이 많습니다. 다 남서향이네요. 예, 이 평수가 뭐 대부분 다 이 방향인 것 같아요. 자, 보면 호가도 17층 4억 2천, 17층 4억 1천. 자, 이렇게 되면 4억 2천보다는 4억 1천을 먼저 이제 보셔야 되겠죠. 중층 4억 5백, 4억 5천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단순 비교하기는 지금 어렵죠. 17층, 좋은 층이 4억 천이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보면 실거래가 신고, 최근에 거래됐던 사례를 보면 23층에 4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는 4억 천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자, 보시면 2020년 와서 4억대의 거래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3억 중반 정도였는데, 중반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자, 최근에 와서 3억 후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두 건이 거래되고, 이제 4억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상승 기조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기타 다른 지역의 어떤 특수한 몇 군데를 보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자,
여기는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힘을 받아서 이런 가격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그 수준에서 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애매하다는 겁니다. 판단하기가. 자, 이 데이터만 가지고 4억 1천, 4억 2천 혹 가고 있는 물건을 산다는 건 최고 가격으로 사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사도 될 것인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찰나에 3억 8,500 감정의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1차에 사도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보시다시피 매매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 기록은 최근에 4억이 등장을 했고 이 차이 2,500 정도의 차이 이것이 1차 입찰에 맞는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4억에 거래된 아파트는 인테리어 상태 여러 가지가 더 뛰어날 수도 있는데 굳이 경매 나온 아파트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예상을 해본다면 건축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면 인테리어를 중간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했다 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것이고 안 했다면 아주 낡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 집이기 때문에 지금 호가되고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좀 더 감가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 실제 거래를 한다면 잘 거래를 한다면 정말 잘 받으면 이 정도 가격 가능하다고 봅니다. 20층이니까 이 층수 힘으로 전망은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층수 힘으로 최대 이것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기존에 거래됐던 3억 8,500의 그 금액에서 조금 더해서 현재 시장을 약간 반영해서 그리고 매도자가 양보해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자, 이 금액들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한번 예상 낙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대원 플러스 빌 양정현대 최근에 이루어진 2건의 입찰된 사례입니다. 전용 면적 25.7평. 자, 요 면적은 요게 더 가깝고 18.1평은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양정현대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로 선택했습니다. 자, 보시면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2대1이고 14대1입니다. 이런 어떤 소형 단지의 아파트는 인기가 크지 않다. 그러나 양정현대는 그래도 시장에서 반응이 어느 정도 뜨겁다. 자, 요런 것들은 반영할 수 있겠죠. 34점 전용 면적 34평 정도 됐죠. 이 정도면 시장에서 나름은 수요자들이 있는 그런 층입니다. 면적입니다. 감정가 2억 5천. 둘 다 2억 5천이었네요. 공교롭게 둘 다 2억 5천이었고 거래 가능 금액이 이러할 때 낙찰된 가격이 이러합니다. 자, 이때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이 93, 91.57 정도. 자, 이 가중 평균을 구해보면 한 92%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이 정도. 하한가 3억 9천을 여기 적용시켜 보면 한 3억 6,679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하한가도 적용해 봐야 되겠죠. 상한가도 적용해 봅니다. 자, 그대로 또 적용해 보면 3억 8,500. 우리 감정이 3억 8천이죠. 3억 8,500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한가를 적용하면 3억 8,519만 원. 즉 감정을 아주 살짝 넘어서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 금액의 낙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정리하면 감정 3억 8,500입니다. 그래서 유찰됐습니다. 근데 실제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은 3억 6,700에서 3억 8,520이다. 자, 이 금액은 이 감정을 살짝 넘어설 수도 있다. 자, 이 둘 중에 물론 이 구간이지만 굳이 하한과 상한이라는 금액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어느 것이 더 확률이 높은가? 당연히 이것입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몇 달 전이지만 경쟁률은 14대 1이었고 최근 이제 이 경매 사례의 데이터 안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외부에 있는 현재 시장의 현 시점의 어떤 시장의 거래 동향 그리고 가격 상승 기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왕 낙찰을 받는다, 꼭 받고자 한다면 요 20만 원이 아니라 이것이 한 20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해가시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 감정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쟁률이 10명 이상, 입찰자가 10명 이상 된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